사드 장비를 이렇게 찔끔찔끔 들여오는 이유가 이런 외교적인 일정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사드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부 장관은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 간에 합의한 대로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졸속, 몰래 사드 배치는 한미일 간 군사 공조의 일환일 뿐이고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알박기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출장소는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안보 당사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출장소가 아닙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국방부 장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로 고통받고 있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 환경 영향 평가를 약속하셨죠. 예. 국방부나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이나 제대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주에 가서도 현지에서도 2번이나 설명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주 내 사드 배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아직 지정은 안 됐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전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주에 직접 가보고 김천에도 가봤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새로 생긴 아파트의 입주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설 그 자체는 아니어도 예. 그 인접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사드에 대한 그 이해를 좀 깊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러한 현상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원불교 어르신들께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비장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정부가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안보가 안 보이는 안보 프레임으로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 차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사드 배치로 사반세기에 걸친 한중 우호 관계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도 혐한 공포 때문에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에도 그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중대사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보를 담당하던 이분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안 보이더니 지금 사드 참사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국민의 눈에 지금도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사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도 활동에 있어서 다소의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제외 국민들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서 지금 김장수 주중대사는 정말 만전을 다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대로 관리,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법무부 차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검의 삼성 수사는 그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일련의 작업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의 수첩 내용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안종범 수첩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삼성은 굉장히 다양한 로비를 해왔고 또 그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해왔습니다. 원래 삼성 자체가 로비가 아주 일상화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 특수본이 그 안종범 수첩에 없는 또 다른 로비들이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관련된 재단에 출연했던 기업들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듣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삼성위의 재벌을 수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삼성위의 그 다른 재벌에 대해서도 검찰 특수본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수사선상에 있는지 그리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수사 선상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까? 이미 있죠. 지금 뭐 언론에도 이미 다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굳이 제가 기업명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또 많은 관료들도 이 안종범 수첩에는 없지만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반인륜적인 그 반사회적인 그 재산 몰수를 위한 이 법 적용이 유병헌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시도되어 왔는데 최태민 때부터 축적된 그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몰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도 높고 또 많은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런 재산 몰수가 어떻게 가능한지요?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어야 몰수 추징 등의 환수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다는 그렇지는 얘기입니까? 않고 이제 범죄 수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최태민 때로부터 조사를 한다면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까지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소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형태로 몰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여러 의원님들이 그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기재부 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이 회원사로 포진되어 있는 정경련이 박근혜, 최순실 재벌 간의 불법적인 비리 게이트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에 대한 해체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해체 요구 결의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정경련이 스스로 해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뭐 민간단체의 어떤 해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경련의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어디죠? 일단은 민법에 의하된 법인이기 때문에 산업부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죠? 네네. 예. 산자부가 그 정경련에 지금 산자부 장관 안 나오셔서 지금 네.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정경련의 법인을 그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법의 저촉 사실이 만약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런 해당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법인 취소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 법 해당 여부를 제가 주무부가 아니라서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아마 수사가 마무리돼 가지고 그 또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온갖 그 정부위원회에 정경련의 추천 또는 그 정경련 소속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의 각종 정부위원회, 네. 기재부부터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파견된 정경련 추천위원을 즉각 해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경련이 추천하는 그 인사의 위촉도 지금부터는 당장에 그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된 데서 경제단체 추천 몫인데 그게 이제 뭐 정경련일도 될 수 있고 대한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가 돼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앞으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출장소는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안보 당사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출장소가 아닙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네. 국방부 장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로 고통받고 있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 환경 영향 평가를 약속하셨죠. 예. 사드 장비를 이렇게 찔끔찔끔 들여오는 이유가 이런 외교적인 일정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사드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부 장관은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 간에 합의한 대로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졸속, 몰래 사드 배치는 한미일 간 군사 공조의 일환일 뿐이고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알박기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손해가 전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주에 직접 가보고 김천에도 가봤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새로 생긴 아파트의 입주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거기에 피해를 해당되는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보호구역 시설 드렸습니다. 그 자체는 아니어도 예. 그 인접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사드에 대한 그 이해를 좀 깊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러한 현상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원불교 어르신들께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비장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정부가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안보가 안 보이는 안보 프레임으로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 차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국방부나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이나 제대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주에 가서도 현지에서도 2번이나 설명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주 내 사드 배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아직 지정은 안 됐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나 재산상의